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OBBA의 이소정 곽상준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토요일 11시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희는 현재 OBBA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년 반 정도 시작을 되었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사무실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었던 내발산동 다우주택에서 그 사이트에서 철거 예정인 건물이 이제 공실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걸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사무실을 계속 다니면서 독립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었는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하시고 어느 정도 자리를 갖추시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기회가 들어왔었고, 이제 때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독립을 갈망하던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독립을 시작할 때 어떤 여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지도 않았었을 뿐더러 뭔가 이제 젊은 건축가로서 어떠한 것들을 세팅을 다 갖추고 어떤 이렇게 보이는 형식에 좀 치중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한번 이뤄보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제 철거 예정 건물을 쓸 수는 있게 됐었는데, 여담으로는 이제 다행히 이제 여기가 이제 전기는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철거 예정이라서 이제 수도는 단절이 된 상태였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를 시작한 게 이제 5월이라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제 9월까지 여름을 여기서 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급하게 이제 다행히 이제 그 철거 예정 건물에 원장 합판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유 박스랑 집에서 이제 컴퓨터와 이제 선풍기 하나만 들고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참 이 사무실에서 이제 내발산동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모습이고요. 예, 이제 사무실 공간은 참 넓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사무실 구해서 나왔어야 했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일정이 좀 빠듯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렇게 임대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책상을 공유하는 쉐어 오피스를 저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이제 일을 계속을 진행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행히 올해 초에 예, 저희만의 이제 보금자리로 좀 자리를 잡아서 예, 이렇게 좀 일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현재는 저희와 한 합류한 지 3개월 정도 된 직원 2명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젊은 건축가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달 광주에서 이제 건축문화대전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시회 때 이제 저희가 준비했었던 이제 전시 이런 것들과 저희 직원들과 함께 전시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었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 이름,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의 이름은 Office for Beyond Boundaries Architecture의 약자인 OBBA입니다. 이제 뭐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바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OBBA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떻게 불러주셔도 저희는 다 좋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간 이런 모호함 내지는 이런 좀 위트를 좀 가지고 싶었다는 저희의 의도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Beyond Boundaries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를 좀 꼭 넣고 싶었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저희가 담고 싶은 의미를 담으면서도
기존의 건축가들에 대한 이미지나 건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느낄 때에 좀 너무 어려운 혹은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편하고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건축에 대한 태도나 자세나 어떤 생각들을 담으면서도 이렇게 좀 프렌들리하게 다가가고 싶은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또 여담으로는 이제 저희가 회사 이름을 이제 OBBA로 이렇게 정하면서 사실은 조금 염려를 했었던 게 이제 오빠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본래 어휘의 취지와는 좀 상관이 없이 약간 이상한 사이트로 좀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나 사실 염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제 강남 스타일 하는 그 오빠의 그 오빠는 영어 철자를 OPPA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Office for Beyond Boundary, 저희가 Beyond Boundaries에 관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Beyond Boundaries라고 하면 이제 경계 밖에 그리고 경계 너머에 또는 경계를 넘나드는, 경계를 한정 짓지 않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경계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런 다중적인 의미에 좀 저희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먼저 인식의 경계일 것 같습니다. 인식의 경계, 좀 다소 표현은 좀 어려운데, 저희가 보통 무언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기억, 혹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생각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그런 생각의 경계의 지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러한 부분에 좀 착안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어떠한 이미 이 경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어떤 더 이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의 활동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계속 어떤 이런 인식의 경계, 어떤 이 경계 밖에 스스로 끊임없이 위치시키면서 어떤 기존의 익숙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하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인식의 경계라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식의 경계뿐만 아니라 영역의 경계라는 것으로도 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축이라는 분야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라고 이제 묻고는 하는데 건축이라는 분야는 그게 이제 토목이나 구조나 조경, 조명, 가구 등등등 기타 여러 다른 분야와의 끊임없는 협업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끊임없는 협업의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분야에 관한 그런 이해도도 서로 높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의 목표는 모두 다 같거든요. 어떤 완성도 높은 결과물,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어떤 목표는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협업의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좀 이해를 높이고자 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영역의 경계를 넓히기도 하고 또한 저희 스스로도 그러니까 저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물리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에만 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다양한 분야로 활동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면서 어떤 다양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저희가 이제 영역의 경계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영역의 경계, 인식의 경계, 이 모두를 조금 녹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경계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회사 이름을 Beyond Boundaries로 해서 이제 OBBA로 정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소개와 회사 좀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건 그냥 저희가 어떠한 건축을 하겠다, 어떤 무엇에 대한 것보다 저희가 어떠한 태도로 임하겠다, 어떠한 자세를 갖겠다라는 바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좀 다소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본 강연에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사실 큰 타이틀은 이제 진심의 건축이라는 타이틀 하에 저희가 작게는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이란 좀 주제로 이렇게 좀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좋은 건축이란 여러분들은 좋은 건축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건축이란 이런 어떤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최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만족시키면서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조건들이란 조금 방대한 의미의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작게는 사이트 대지의 컨디션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의 뭐 기후나 여러 물리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리고 이제 어떤 건축주의 요구 사항도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그 사이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는 것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개인이 의도한 어떤 컨셉이나 이런 건축가의 관점으로서만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의 관점과 그리고 실제로 이 건물을 이용하게 될 사용자의 관점 그리고 이 건물을 혹은 이 건축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건축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건축물이란 어떤 건축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렇게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가 개인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가 개인의 능력 그리고 또 어떤 건축가가 구현한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시공자의 역량 또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런 건축가의 그런 생각과 의도와 시공자의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축주의 역할 또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게끔 같이 하는 이 건축주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주체, 그러니까 뭐 건축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들의 건축을 바라보는 그 자세와 인식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건축가니까요. 그렇다면 건축가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축가의 역할이란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좋은 건축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시각이란 아까 관점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건축가의 개인의 어떤 컨셉이나 이런 의도만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때로는 건축가가 건축주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건축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건축가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건축이 권위로서 사회를 지도하고 뭔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허상의 언어로서 어떤 그 사용자들을 평가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종용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주자를 막 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리스너로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서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건축주의 니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건축주에게 혹은 당신의 인생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좀 돌아보게끔 저희가 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리고 그들의 삶과 어떤 그런 것들을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그런 방식과 철학을 읽어내는 것이 그런 역할이 아닌가. 또 그리고 때로는 단지 리스너뿐만 아니라 스피커로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요구를 정제된 어휘로 정리하여서 말하여 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서 실제 건축물에 녹여서 구축해내는 것이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건축가의 역할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했었던 건축주의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세상은 서로 이렇게 다른 생김새와 다른 모습,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저희의 시각과 생각은 저희의 생김새나 그런 모습만큼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이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의심조차 없이 어떤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기준 속에 그런 무의식 쪽에 잠재된 기준들 속에 나를 맞추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게는 저희가 어떠한 물건을 살 때에도 내가 이러한 물건이 왜 필요해서 사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구매하기보다는 요새 이런 물건은 누구나 하나쯤 다 갖고 있으니까 혹은 이런 것들이 유행이니까 나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게는 이런 저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소비 생활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선택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코 다양하지 못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고 있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삶의 태도가 어떤 천편일률적인 공간의 양성을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건축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에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스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또 단지 건축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삶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저희의 건축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며 다음으로 계속 이제 저희 강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가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러한 저희 생각들을 실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구현해고자 했는지 그러한 무력들을 실제 프로젝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계속 강연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프로젝트 작은 집입니다. 예. 본 사이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인왕산이 있고요. 동쪽으로 인왕산이 위치해 있고 홍제동 개미마을 초입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30평이 조금 안 되고요. 전체 연면적이 15평인 아주 작은 집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건축가의 역할이 때로는 굿 리스너로서 때로는 굿 스피커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번 프로젝트는 저희가 조금 더 굿 리스너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발전을 시켰었던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사이트의 위치고요. 본 주택의 설계는 건축주의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귀를 기울이기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건축주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부부인데 두 분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선 본인들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혼 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꼼꼼히 노트를 하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방향을 담은 집을 이렇게 설계하기를 좀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셨었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처음에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그간의 생각들을 정리한 노트를 같이 가져오셨었는데요. 이제 그 노트 중에 하나에서 이제 파일로도 잘 정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고 기능에 충실하면서 아름다운 집을 원하신다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다음 이 문장은 저희가 이제 건축주 노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건축주가 건네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집을 짓고자 했던 이유는 살면서 계속 더 큰 집을 원하고, 그래서 또 이사를 가고, 더 많은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하여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채워넣고,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딱 맞는 집, 무의미하게 비워진 공간 없이 갖추어진 작은 집은 좀 더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혼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면서 이제 집을 선택을 할 때, 어느 정도 평수에, 어떠한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무의식 중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두 분이 깊은 고민을 담고 이런 생각을 정리한 노트는 저희로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와의 첫 만남에서 이제 즐겁게 대화가 이어졌고, 그래서 또 이제 프로젝트를 즐겁게 진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이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 사이트는 여기 이제 북쪽 방향인데요. 북쪽으로는 6m 도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4m 도로가 만나는 그 이제 코너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지의 가장 낮은 레벨과 가장 높은 부분이 4m 정도의 레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펜스 앞에는 이제 개미마을을 소개하는 이 간략한 지도가 또 이제 붙여져 있고요. 건축주분의 그런 생각도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노트를 주시면서 소탈한 생각들을 적으셨는데, 워낙에도 이제 홍제동에 오래전부터 이제 거주를 하셨었고, 이 동네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또 이제 이 초입 부분에 어떤 본인들의 집을 지으면서도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게 우리 집만 뽐내는 듯한 그런 집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검소하고 간결한 기능에 충실한 집을 원하셨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비 부부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상당히 제약이 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이제 레벨 차이가 4m 정도 많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제한된 공사비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공사와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서 어떤 대지를 거스르기보다는 최대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순응을 하면서, 그래서 토목공사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절감을 시키고자, 그리고 이제 건축주의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자 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이제 간단했었습니다. 이제 건축주가 대부분 시간을 주로 많이 보낼 거실 공간과 주방, 그리고 이제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공간, 다락 공간과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 그리고 이제 안방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쓸 방 정도를 원하셨고요. 화장실 공간과.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방의 크기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 공간은 필요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사짐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자동차 대신에 이제 자전거를 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전거를 보관할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설계한 건물의 이제 단면인데요. 저희가 건물을 설계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공사비 절감, 공사의 이제 효율적인 진행과, 그리고 이제 그 북쪽 방향하고 이제 남쪽 그 대지의 레벨차, 4m의 레벨차로 인해서 어떤 채광의 한계나 이런 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작지만 복층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선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그리고 도로와 인접하여 있지만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물의 현관 부분은, 이제 건물의 주 진입 부분은 대지의 가장 높은 레벨로 진입하게끔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이 건물 전체의 중간 레벨에 위치하게 해서 반층을 올라가면 거실과 주방 및 다락 공간으로, 그리고 이제 반층을 내려가면 아이방과 이제 아이방과 이제 안방으로 연결이 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1.5층 레벨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원이 1층에 있기 때문에 거실 공간을 1층에 두는 경우가 조금 더 일반적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간 레벨에서 진입을 하면서 거실을 위층으로 옮겼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뒤쪽 부분에 이제 옹벽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빛이 조금 잘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었었고, 건축주분께서 대다수의 낮 시간을 거실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채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방은 저녁에 잠을 잘 때만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거실을 위층으로 올려서 저희가 계획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1층 부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원이 있지만 담벼락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들은 이제 외부의 시선이 차단이 되면서도 이제 외부 정원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층에 위치를 시켰었습니다. 단면상의 그림을 보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께서 영화나 책 보는 거를 주로 이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락 공간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서재처럼 공간을 마련을 하고, 저희가 이 박공의 맞은편 부분에서 이제 벽을 하얗게 남겨놓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쏘면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게끔 그런 또 공간을 마련을 하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층 평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방과 침실에서 모두 다 이제 정원으로의 이제 접근이 다 가능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였었고요. 네, 되게 작은 부분이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작은 집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손님이 왔을 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단실에 최대한 가깝게끔 이제 배치를 저희가 하도록 하였었고,
2층 부분에서는 이제 거실과 주방, 그래서 이제 거실 부분에 바로 정원에 나갈 수 없는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테라스와 그리고 1층 정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외부 계단을 저희가 마련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주방에서 이게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대응할 수 있게끔 뒤편에 작은 조금 기능에 좀 충실한 어떤 약간의 테라스 공간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 도면상에서는 잘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거실하고 주방 공간이 저희가 한 450 정도의 45cm 정도의 레벨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집이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거실 공간에 별도의 소파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넣는 것이 어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의 활용면에서도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단차를 마련해서 거실 부분에서 이제 앉았을 때에 이 주방에 있는 이 아일랜드 부분을 바로 식탁으로서 이렇게 좌식 식탁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나 주방에서는 서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단차를 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남측 인면이고요. 중간층 레벨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끔 하고 이게 뒤편에 부엌 뒤편에 붙어 있는 이제 작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홍제동 개미마을 꼭대기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인데요. 오래된 주택들과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같이 녹아져 있고 저희가 이제 사이트에서 봤었던 사진들을 좀 몇 장 넣었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저희가 내발산동 프로젝트에서도 그랬었지만 어떤 주위에 기존에 이미 갖고 있는 컨텍스트와의 어떤 연결성 그리고 어떤 도시미관적인 색채나 어떤 재료의 이런 통일성과 어떤 이런 조화를 이루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건축주의 이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떤 건물을 하나의 재료로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건물의 볼륨감을 조금 이렇게 너무 커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주위에 이제 그 대지 주위의 환경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주층이 되는 부분에 이제 그 1층 부분과 현관이 되는 부분에 이제 볼륨은 저희가 스타코라는 재료로 이제 마감을 하였고 계획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위층 부분에는 약간 짙은 회색조의 이제 골광판 재료를 이제 이용하여서 좀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났었던 부분은 건축주분께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내부의 계획을 할 때 있어서도 별도의 고양이 동선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지난달에 서촌의 온그라운드 전시장에서 최소의 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때 전시회에 참여했었던 모습입니다. 저희 작은 집의 모형과 드로잉이 전시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은 기초하고 이제 지금 목조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올 1월을 완공으로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곽상준 소장님께서 계속 이어주셔서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에서 이수정 소장이 이렇게 설명드렸던 저희의 생각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저희가 독립하고 처음으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 비욘드 더 스크린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게 이제 전체 주거 유형 중에 한 5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거 유형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그 오명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그 편의성이나 공간 활용의 면에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단독주택도 그 전체 비례 대비 비중은 크진 않지만 여러 건축가들이 이렇게 도전과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주거형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좀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면 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들이 그 개발업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랑 서민들의 자가 소유 욕구가 이제 부합이 되면서 어떤 정해진 법규 안에서 최대한의 건축 면적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싸고 빠르게 짓자 식의 이제 양적 선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환경의 질과 건축의 완성도는 이렇게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담는 공간이라는 그 본연의 이렇게 임무를 정작 배려하지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아닌 그 어떤 주거 그 동네를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관점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더 나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지 위치는 이제 강서구 내발산동이 있고요. 지하철 5호선 우장상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표시를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오래된 다세대 빌라들하고 그 신축 빌라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이제 한 부분에 저희 사이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이소정 소장이 잠시 이제 사무실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갑작스럽게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변변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마침 이제 철거 예정지로 남아있던 이 건물이 이제 공실로 비어 있었고, 건축주분께서 그냥 마음껏 써라라고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사무실을 독립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여기를 건물이 들어설 사이트를 저희 사무실로 쓰게 되니까 밤낮으로 이제 이 동네를 밥 먹으러 갈 때나 중간에 산책을 하러 갈 때나 주변에 이제 공간들을 많이 둘러볼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아파트 생활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이 공간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바로 피부로 접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부분들을 개선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동네에 상주하면서 느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 동네 사진들을 좀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건물과 상관없이 붙여지는 어떤 그 설비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지는 외관들, 그리고 어떤 법적 규제, 도로 사선 제한이나 정부 일조 사선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테라스 형식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나중에 그 무분별하게 증축이 되면서 이질적인 재료로 기존의 건물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덧붙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것들만은 좀 개선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가장 큰 또 디자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관찰과 함께 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독주택하고 달리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 건축주가 직접 사는 공간이기보다는 어떤 그 임대 수익을 위한 수익형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대부분의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분들이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이제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이러한 그 바람 때문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축가의 의도나 욕심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구 조건이
최대한의 전용 면적은 만족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로 삼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사이트는 북측에 6m 도로랑 서측에 4m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지안의 공제라는 그런 법규적인 그 제한 조건 때문에 1m가 들어와서 볼륨이 정해졌고, 그리고 정북 1조 사선 제한이랑 도로 사선 제한에 의해서 이제 전체 형태가 저희는 정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두 개의 볼륨이 외부 계단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H자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서방향으로는 이 스키플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한 그 건축물이 어떠한 식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이미지였고요. 보시면 1층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카페가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이제 가운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는 크기랑 형태가 서로 다른 14개의 세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2층부터 4층까지는 한 층마다 이제 4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2세대는 그 방이 하나 있는 원베드 타입이라 그러죠. 그런 유닛이 들어가 있고, 그 오른쪽에 2세대는 방하고 이제 주방 거실의 구분이 따로 없는 스튜디오 타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평면 타입에서도 저희가 건축주분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외고라든가 예술고라든가 이러한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이제 평형대를 좀 리서치를 해서 정했고요.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혼부부나 조금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아래층 두 유닛을 합쳐서 이렇게 한 세대가 구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방이랑 화장실 위는 이제 충고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윗공간에 이제 저희가 뭐 서서 활동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이제 자는 데는 충분한 그런 다락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요. 옥상에도 저희가 이제 입주민들이 함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옥상 데크 공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완공된 저희의 건물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형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이 됐던 점은 추후에 이제 건물이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무분별하게 증축이 되거나 이제 확장 또는 변질되는 것을 저희는 좀 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막 덧붙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간결한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테라스 형식이 아닌 조금 다르게 사선으로 저희가 형태를 정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면적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법으로 저희가 찾은 것이 스키플로우 구조입니다. 이 스키플로우가 왜 면적에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계단실이 있고 계단실에 붙어 있는 홀이나 그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를 통해서 각 세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도 공간들을 저희는 그 전용 면적으로 찾아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각각의 계단참에서 바로 각 세대를 진입하게 함으로써 그런 복도 공간을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복도 공간만큼 각 세대로 이제 저희가 찾아준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일반적인 그 다세대 주택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환기나 채광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저희는 그 두 개의 덩어리가 외부 계단에 의해서 연결되는 형태를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각각의 4세대, 모든 세대가 3면의 오프닝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적극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이제 이런 그 계단참의 문이지만 그 여름 같은 그
때에는 이제 대문도 열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창과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계단에 의해서 그 자연스럽게 생긴 중간에 작은 중정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양쪽 벽면을 저희가 이제 외장 재료로 벽돌을 사용을 했는데 벽돌을 쌓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이렇게 중간에 사이를 두는 비워쌓기를 이용해서 이제 벽돌 스크린을 계획하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햇빛과 바람은 들이대 어떤 주변 환경은 좀 필터링 해주면서 외부의 시선을 좀 차단시켜주기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는 그 보통의 다세대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서 각 세대로 진입하는 그러한 경험 대신에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빛과 바람의 이러한 그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이 연출되는 그런 중정 공간을 통해서 각 세대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에서 그 벽돌 스크린 쪽을 바라본 현관 쪽을 바라본 이미지고요. 이게 저희 중간에 계단실이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계단 참에서 각 세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중정 공간에서 조금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의 건축가의 바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담아봤던 그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가보면 계단 같은 곳에 이제 화분을 이렇게 사용자들이 얹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뭐 이런 그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벽돌의 비워쌓기 그림이 벽면에 이렇게 되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연출합니다. 이러한 근데 벽돌 스크린이 저희가 이제 중정의 이 양쪽 벽면에만 사용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동측 인면이 면한 창입니다. 동측 인면은 이제 사이트 컨디션상 그 인접 건물하고 2, 3m 정도밖에 그 간격이 벌어져 있질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저희는 환기를 위해서는 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벽돌의 비워쌓기를 이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어떤 외부의 시선을 좀 차단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환기를 가능하게끔 해주었고요. 그게 확장이 돼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설비 시설들이 나중에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덧붙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일러실을 만들고 그 안에 실외기랑 그런 보일러 시설들을 넣고 그 벽면을 이제 외부와 접하는 면을 벽돌의 비워쌓기를 이용해서 환기가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완공되고 나서의 외부 인면의 모습인데 이제 이곳이 이제 계단실 중간에 중정의 비워쌓기 모습이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실의 모습입니다. 실외기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옥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층 공간에 그 벽면을 가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입주민들만을 위한 어떤 공용 공간인데 어떤 외부에서의 시선을 좀 차단시켜줘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줬고요. 이게 이제 철거 전에 이제 원래 있던 건물의 모습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완성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이소정 소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굿 리스너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했다고 한다면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사는 공간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굿 스피커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재료에 의해서 이제 벽돌 중에서도 왜 회색 벽돌을 골라서 썼냐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 많은 벽돌 중에서 이 벽돌을 골랐던 이유는 아까 작은 집에서도 어떤 저희가 재료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대지 주변이 이제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대부분이 빨간 벽돌의 그 건물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가는 신축 빌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회색빛의 돌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것들이 막 혼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재료적인 그 느낌과 어떤 색감적인 느낌에서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러한 재료를 골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내부 5층의 이제 복층형 타입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따로 또같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 서초구 내곡지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본 건물은 이제 총 3개층 규모의 3세대를 위한 그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될 그 위치가 이제 그 청계산 그 초입이에요. 초입으로서 이제 상가 이웃하여 있어가지고 이런 그 어떤 단정한 단독주택들과 함께 어떤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도심에서는 이렇게 느끼기 힘든 보기 드문 풍경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 강남 한복판에서는 불과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서 벗어나서 답답한 도심 생활과 아파트 생활에 실증이 난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태도로 좀 접근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그 택지개발지구인데요.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단독주택 필지로서 법규적으로 이제 3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3세대까지 가능한 그런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그 사이트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땅이 이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마을들은 굉장히 이제 단정한 단독주택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어떤 리스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너의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건축주가 이제 요구했던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분께서 현재 고등학생 자녀 2분을 이렇게 데리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향후 그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장성해서 이제 각각의 가정을 꾸렸을 때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동시에 이제 각각의 프라이빗한 영역은 지키면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니까 최상층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아래 이제 2세대는 그때까지 이제 임대 수익을 위해서 계획을 할 것을 요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개 상충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동안에는 세 가구가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지극히 프라이버시가 좀 존중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을 때는 각각의 그 프라이빗한 영역은 좀 지켜주지만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전체 건물이 하나의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족시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보시는 바처럼 이제 3세대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보통 층별로 이렇게 각각의 세대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은 아래 이제 2 임대 세대를 복층형으로 구성을 해서 그 2개의 매스 위에 하나의 볼륨이 얹어지는 그런 구성을 취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A 유닛이 이제 복층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옆에 똑같이 이제 대칭돼서 B 유닛이 들어가게 되고 이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공간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임대를 주는 상황에서는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들어와서 주인 세대로 올라가는 그 중간 공간이고요. 이게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게스트 다실이나 뭐 서재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성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각각의 세대에 들어와서 한 집으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구조벽이 아닌 어떤 가벽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커다란 공사 없이 이 부분만 가볍게 털어내면 이 부분이 이제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각각의 이제 세대에서는 프라이빗한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가족실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이게 주인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어떤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땅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고 외부 공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이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어떤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두 세대를 이 복층형으로 계획함으로써 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주택단지가 보금자리 주택단지 옆에 있으면서 어떤 주 타겟층이 신혼부부나 젊은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생활에서 젊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이제 층간소음에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복층형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도 또 아이디어가 더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대지는 그 두 개의 6m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조건 자체가 그렇게 계획하기에 이렇게 순탄한 그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보행로 주 진입에서 이제 그 마주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지성 면에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이제 개별적인 현관을 가지고 출입을 하게 되고, 그 1층에는 이제 주방과 거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방이 있는 그런 구성이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3층을 올라가면 주인 세대가 쓰는 이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공 지붕을 이용해서 거실 공간에서 높은 층고를 위해서 좀 볼륨감 있는 공간감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외부 인면의 모습이고, 저희가 전시했었던 이제 모델의 사진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각각의 인면이 굉장히 좀 다른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상상하는 완공이 됐을 때 이미지를 그려본 것이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주차를 하고 각 세대로 진입을 하고 3층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진입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옥상 공간에서의 어떤 활용을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주인 세대의 어떤 박공의 거실 공간에서의 느낌, 이 옥상 공간하고도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 교체가 되게 이쪽에 창을 내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가 그 역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그 역삼동이 이제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는 대부분이 2층 단독주택이었대요. 근데 이제 강남의 어떤 개발 붐에 따라서 대부분이 그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5층 규모의 그런 임대형 건물들로 바뀌어가면서 동네 분위기가 바뀌어갔고, 근데 이제 건축주분은 이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건축주분이 부부시고요.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어머님이 이곳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고, 하지만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으시는데 건물이 노후했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하시고 싶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대부분이 5층에 이제 다세대 주택들로 차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사이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한된 조건에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설계의 가장 큰 주안점으로 줬던 것이 그 다른 인접 건물이 이제 워낙 5층 규모로 크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였고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볼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내려다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높은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채광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염려가 됐었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은, 보통의 이제 단독주택들이 단층 아니면 2층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2층 규모로 계속 계획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이제 만약에 단층으로 하면은 땅에서 이 정도 면적을 이제 건축주분이 요구하시는 면적을 만족시키려면 이만큼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그 3개층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3개층으로 제안을 드린 이유가,
그 요구하는 면적을 만족을 하면서도 땅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가능한 줄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어떤 정원 공간의 넉넉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남쪽이나 인접 건물로부터의 이격거리도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채광이나 이런 면에서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인접 건물로부터 이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희가 이 더블 레이어를 구성을 했어요. 남측 인면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선을 좀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는 그 뷰나 채광이 좀 더 많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적극적으로 오프닝을 뚫어서 계획을 해줬습니다. 건물은 크게 이제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1층은 어머님 공간이고요. 3층은 이제 부부 아들 내외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2층 공간이 이제 저희가 또 주방과 거실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2층 공간이 프라이빗한 영역 사이에 있는 어떤 공용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듯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떠한 자신들의 프라이빗한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분명히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있지만 자신들의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3개층으로 구성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이렇게 늦게 퇴근한 일이 많다고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이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깨우게 될까봐 그런 염려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관을 2개로 좀 분리해서 메인 현관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 현관을 통해서 바로 계단신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또 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2층으로 거실하고 식당 이렇게 공용 공간을 올리다 보니까 거실에서 이제 바로 어떤 정원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들을 좀 극복을 하려고 그 더블 레이어로 구성한 공간에 그 테라스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래서 거실과 식당,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 3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아들 부부가 사는 프라이빗한 영역이 되는 거죠. 서재가 있고 마스터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고 마스터룸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테라스를 통해서 이제 외기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줬고요. 단면적인 모습이고요. 이 공간에 이제 저희가 더블 레이어로 구성을 해서 이제 위에서는 햇빛이 들어오고 외기가 통하지만 어떠한 시선은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층과 3층의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 사이에 2층에 이제 그 퍼블릭한 공간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볼륨을 3층으로 하면서 정원 공간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 정원 공간도 저희가 성격을 약간 다르게 2부분으로 나눠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머님 방에서 관망할 수 있는 이런 조경, 잔디밭 조경을 계획하고 그 일부분에서는 어머님이 이제 집안에서 이제 배회하며 산책하며 이런 공간을 위해서 어떤 벽돌 페이빙을 통해서 그런 정제된 조경을 또 계획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완공된 건물을 상상하면서 그렸던 이미지고요. 지금 이 건물도 그 착공해가지고 3층까지 골조가 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른 2개의 정공간이 있고 오프닝을 통해서 필요한 실에 따라서 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오프닝의 위치를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1층 어머님 거실 공간의 이미지고요. 이건 2층에서 그 메인 거실의 이미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프로젝트 소개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저희 끝맺은 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란 그리고 건축가의 역할이란 그리고 이제 나의 목소리에 스스로 귀를 기울이는 삶이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건축주분들께 이제 어떤 그 설문지를 드려요. 그래서 건축주분께서도 스스로 하여금 맨 처음에 이제 주택을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집을 짓고 싶느냐라고 하면은 막상 되게 막연하게 그냥 한 몇 평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끊임없는 그런 질문지로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스로 건축주분으로 하여금 한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질문들을 계속 드려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듣고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분과 처음에 대면할 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여쭙기보다는 그런 생활 패턴과 방식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아, 건축주분이 갖고 계신 생각은 이러한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찰의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저희가 진행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강연을 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설령 이제 주택을 짓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냥 오늘 이 자리로 하여금 모두가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예. 건축하고 있는 학생이나 하시는 건축들을 보면 주변의 맥락 가운데 맞닿아 있는 건축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 없이 좀 건축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건축에 대해서 혹시 욕심이 없으신가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희 건축은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랑 어떤 사회 그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어쨌든 어떠한 일정 부분의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저희의 아이디어만을 뽐내기 위해서 그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한 이런 그 발현은 그런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모전이나 현상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약간 좀 그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프로젝트에서 조금은 발현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뽐낸다는 의미가 저희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제 방에 소유하고 있는 어떤 오브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주위 환경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축주의 어떤 욕망만으론 혹은 건축가의 욕망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건축물로 인하여 그 주위 사회의 파급 효과나 그 관계성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건축의 역할이며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주위 컨텍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나 홀로의 건축, 나만 뽐내는 건축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주변과 순응하면서 그런 맥락에 따라서 때로는 그거와 함께 어울리는 혹은 약간의 이제 대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은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주위에 관계없이 약간 그 저희의 의도 혹은 뽐내기식의 건축은 저희는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시면 어쨌거나 사장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각자 프로젝트로 나타나시는지. 예. 그 방금 해주셨던 질문도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 대림미술관에서 했었던 슈타이틀 전시회에 가서 되게 마음에 드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협업에 관해서 이제 핑퐁의 비유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문구가 마치 저희가 적은 것처럼 상당히 동감이 갔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점은
이제 때로는 어떤 한 아이디어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면 그 생각에 이렇게 갇혀서 다른 뷰를 좀 보기가 힘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둘이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먼저 이런 발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그 상대방이 그 문제 제기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다시 이제 서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이 그래서 일종의 그런 핑퐁의 과정처럼 그런 왔다 갔다 토스의 과정을 하면서 이제 디벨롭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협업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소장의 특정한 담당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페이즈마다 조금 더 이제 누가 주로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를 디벨롭해 나가는 거를 저희의 방식으로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